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봉재. 자, 함께 하실 분.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맨안경을 쓰고 계시죠? 예, 저는 멀쩡합니다. 저는. 예. 자, 어우.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자, 묵들에 나오는 그거 같다. 모처럼 까이면서 조회수로 높아지고 있는 하우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우영입니다. 예. 아니 목소리가 좀 점잖아졌는데요? 요즘은 안빠라고 욕 안 먹어요? 아 원래 안빠 아닌데 그때 안 봐인 적도 없고. 풍경 시대 내가 나가고 놀려갖고 그때 웃다가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안철수 얘기하다 운다고 그래갖고 그 짧은 그냥 할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우 기자님. 예. 정말 이거 출연하면 계속 댓글은 까는데 내용은 또 좋다고 계속 봐. 평균 조회수를 넘어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욕하면서 사랑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인가. 아니 제가 그거 알잖아요. 러브의 반대말. 사람들이 보통 헤이트라고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헤이트는 러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증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예요. 감정이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러브의 반대말 indifference, 무관심.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요하지 마세요. 사랑을 강요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더 욕을 먹어. 근데 오늘 왜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머리를 만졌는데 좀 약간 레고 머리 같죠. 네. 자, 모처럼 사이버 사령부. 예. 사이버 사령부 지금 원세훈은 아직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조사 안 받고 있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예산 같은 거 뭐 쓰고서 하고 해임 행령까지 가 있죠, 현재. 그 김관진 통화에서 청와대 보고됐고까지 나온 것 같고, 그죠?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서 함께 수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진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세훈으로 바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출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축이 있고 사이버 사령부, 군이 한쪽에 있으면 그것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그렇죠. 여기를 연결하는 이 트라이앵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럼 청와대는 누구야? 비서실장이냐?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비서실장이냐? MB냐? 아니 일단 허현준이도 등장을 했고 그렇죠. 구속이 됐고 허현준 영장 행정관 청구한다고 했고 아직 구속 안 됐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공개된 문건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이라는 그 문건 안에서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BH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 사령부가 전략 증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대외전략기획관이 김태효거든요. 근데 비서관. 비서관인데 당시에 이제 대외전략기획관은 윤영범에서 김태효 씨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 묻다 이제 추정을. 그때 MB의 안보 전략 핵심 참모가 김태효라는 거는 뭐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김태효가 그 중국 갔다 온 그 친구예요? 그 밑으로 돈 줄려다가 북한한테 저기하고 임태희하고 같이 가고. 네, 맞습니다. 그 김태효입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이네.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축은 지난번에 정책 라인을 어떻게 검찰이 들여다볼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최근입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누구를 했냐면 당시에 국방부 정책실장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임관빈 실장이라고. 실제로 정책 라인이 움직여서 콘텐츠를 만들었고 또한 이 작전을 주도했다라는 건 이미 이제 보도는 나온 바 있는데 희한하게 그 정책실장과 관련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책실장 바로 위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관 턱밑까지 간 거죠. 김관진 장관? 네. 국방부의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그렇죠. 있는데 그중에 정책실장을 그냥 듣기에는 국방 정책을 개발하고 무슨 앞장서서 총괄하고 이러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정책실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청와대와 연락하는 거야. 그렇죠. 청와대 연락. 원래 국방부 장관의 브릿지가 돼갖고 청와대와 연락하는. 검찰로 하게 되면 검찰국장쯤. 그런 거죠. 핵심 중에 핵심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연락한다는 거는 국정원과의 연락 포인트도 이 정책실장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이버 사령관 했던 놈들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연재오기를 보면 알잖아요. 국장을 하다가 사이버 사령관도 하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아니 지난번에 그 JTBC에서 나왔던 옥도경과 통화했던 그 양반은 이태
이태하 예. 심리전 단장. 심리전 단장. 그게 이제 2014년에 7월 1일 날 전화한 거로 그 유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두 가지가 이야기되는데 실제로 장관한테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하고 예. 기무사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요. 기무사 존재. 기무사가 같이 하다가 왜 싹 빠지고 우리만 밀어넣냐. 실제로 그럼 기무사가 싹 빠졌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된 거는 기무사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취재가 가능하지 못했던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사이버사만 그렇죠. 했겠냐. 기무사가 했지. 이거는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취재가 안 됐던 부분. 취재가 잘 안 됐죠. 또 안 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해서 걸렸죠. 2012년도죠. 네. 그러니까 조선대 교수를 사찰을 했다가 걸렸는데 보통 생각은 그렇죠. 민간인을 사찰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위 공작이라고 하면 또 사이버 사령부에서 우리가 하위 공작을 했단 말이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약한. 어쨌거나 그렇죠. 그 공작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버 사령부도 댓글을 달면서 동시에 또 사찰을 했던 흔적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댓글과 사찰이나 사찰. 이 공작이 별개의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보면 어디가 위에요? 사찰하는 게 더 위야? 사찰이 더 나쁜 거죠, 죄질은. 죄질은. 네. 그리고 사람을 계속 감시하는 네, 그래서 거니까. 사찰은 네. 조금 더 높은 단계 높은 단계에서 공작이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 또 사찰이기도 하고요. 그냥 사이버는 그냥 간접잡한 그 키보드 워리어즈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면 기무사에서 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면 사찰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점조직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찰하는 대상에 심지어는 나의 요원들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 같은 경우에 각 지역별로 별동대를 뒀다고 하죠. 그래서 각 사안별로 이것에 대해서 댓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PC방에 가서 달았다고 그래요. 참 이건 좀 폼이 안 나죠. 근데 PC방에 가서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오 빠진다 진짜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PC방에 가서 달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무슨 PC방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민간인 사찰도 본인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PC방 가요. IP 추적 안 당하려고. 그러네요. 물론 이제 PC방에 이제 CCTV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죠. 검찰 수사는 어쨌거나 김관진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김관진이 포토라인에 설 날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임박한 거예요 그럼? 턱밑까지 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책실장까지 갔다라는 말은 더 갈 데는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김관진 다음에는 이제 장관도 이명박이니까. 네, 김관진 장관 준비를 하고 박근혜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지금 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이 박근혜 국정원을 언론에서 지금 한참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이버사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MB한테 칼이 가냐 안 가냐 지금 중요한 게. 사실 근데 그 MB도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MB의 사이버사 못지않게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군이나 국방부의 개혁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이버사, 국방부도 MB 때 사람들은 실제로 전역한 사람들이 많은데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은 지금 다 현역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사이버사에 대한 진상이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죠. 그리고 왜 또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이버사가 좀 진화를 해가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해가냐면 처음에 댓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을 때를 넘어서는 부대로 이어가지는 게 바로 해킹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옥도경 사령관이 들어오면서 연재욱 후임이죠. 네. 해킹 부대가 활동했던 정황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옥도경 사령관이 원래 전공이 해킹이에요. 연재욱 사령관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여론전을 펼쳤다면 이후에 옥도경 사령관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테크니컬한 쪽에 있었구나. 그런데 전공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했냐면 당연히 이 사이버 사령부가 갖고 있는 대단히 유능한 주특기가 해킹인데 해킹도 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취재를 했는데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물부대라고 하는 해킹 부대가 있어요. 알려져 있지 않은.
2대 부대장이 옥도경입니다. 그리고 담을 부대? 다물이요. 다물. 다물이 뭐예요? 환빠류의 사상 중에 그렇죠. 네? 네. 뭐 있잖아요. 한국이 뭐 이렇게 인류 문명의 원조다 한민족이 이런 거 하는 것 중에 다물이라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군 내부에 어떤 일종의 비밀 부대가 많이 있는데 특히 정보사령부에는 어떤 부대가 있는지는 사실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부대 중에 하나가 해킹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미 다 기사가 아주 예전에 이제 다 썼던 오래전에. 얘기인데, 오래전에 썼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13년 그때 이제 10월 얘기를 15일에 나눴던 얘기예요.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특종했잖아. 그때 나왔던 추정의 얘기가 이제는 이제 맞춰지고 나오면서 있는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지. 그때 네. 추정이 맞았던 거야. 사실 추정이라기보다 그때 이제 내부 제보자 되어 있었잖아 그때가. 그렇죠.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부 제보라고도 말씀을 못 드렸죠.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때는 이거 내부 제보라고 괜히 얘기했다가 무슨 진짜 일을 치르지 않을까. 뭐 그 방송 한 후반부에 명도 아니고 2명 이상. 사이버사 보고서 중에 또 정봉주가 등장하지 않았던가? 정봉주의 트위터를 매번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다. 그 국정원이야 사이버사야. 사이버죠. 사이버잖아요. 33인. 네. 거기 거기 33인 들어가. 중에. 제일 많이 보고한 게 문재인. 어. 두 번째 정봉주. 네. 정말. 근데 이놈 이상한 놈들이야. 2011년, 2012년 행적이거든. 네. 나 2012년에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걸 뭘 보고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서 이유가 화장한다고 있어요. 보고하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팬층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위건수를 중심으로 트위터, 그치, 뭐 얘기를 막 온라인 게시판 퍼뜨리니까. 막 그 흐름이 있잖아. 이 흐름을 늘 주시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난 그 걱정이 되는 게 SNS 상으로 그 카톡 이런 거로 전화번호가 노출이 됐으니까 예. 이상한 사진들이 막 와요. 성적 사진 이런 게. 왜요? 그건 모르죠? 이상한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그 보면 궁금해고, 이상한 사진이 있으면 막 업그레이드 돼갖고 사진이 막 그거를 걔들이 다 보고 즐거워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클릭을 하셨으면 아마 심어졌겠지 그렇죠. 그때. 악성 코드가 심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럼 내 폰은 도청해도 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전화로. 그러니까 설마 정봉주가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의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 도청하고 있는 거야. 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리 씨나 아니면 이승엽 선수를 사찰했다는 것도 그때 같은 멤버에서 그렇죠. 33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네,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 트렌드를 사회적 작업을 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 이걸 영향력 계속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의 작전은 정봉주가 되면은요. 정봉주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끝났다는 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어떤 발언을 했고 정봉주가 이 현안에 특히 이제 당시 예를 들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정봉주의 트위터나 정봉주의 게시판에 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를 잘했다. 네. 정봉주 잘했다. 그게 블랙북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볼 딱 만들었고 청와대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효리 씨가 이야기한 거가 이제 오늘의 유머나 에밀리 파크에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고 좌파적인 시각이 이 작업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를 퍼센테이지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 빅데이터 하나만 분석하면 될 거. 뭐 이렇게 그 빅데이터 개념을 잘 모르니까. 아니 이제 밥값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값해야 쓰는 놈들이 되니까.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부 조직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좀 작업을 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말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돼요. 이것에도 뿌락치처럼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아니 있었어요. 뿌락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느닷없이 이렇게 오프라인에 한 30명 40명 모이면 예쁜 여성이 나타났고 막 후sup고 다니고 그러면 이 모임이 다 깨져 그냥. 그냥 모임이 안 돼. 정신들을 잃어갖고 그 사람 쫓아다니느라고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폭탄이에요. 신기하네. 이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해킹인데, 그럼 해킹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해킹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감사를 해서 법원을 해킹한 것은 지금 드러났잖아요. 네. 이건 실패한 해킹이에요. 왜 법원을- 실패한 법원을 해킹이냐면 해킹했어요? 그리고 그때 양승태 있을 때 뭐 공식적으로 그렇죠. 뭐 언급도 하고 그랬잖아요. 양승태 산에 올라간 거 네. 추적하고 미행도 하고. 네. 근데 이거는 실패한 해킹이에요. 왜냐하면 해킹을 했다라는 거는
해킹을 해서 이게 해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게 정보를 빼내온 게 해킹이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냐면 누가 했는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북한이 했다고 나오잖아. 아니 근데 저거 농협 국방부 최근에 2014년인가 15년에 예. 그 국방부 자료가 다 그 작전계획 작제 털렸다는 거. 501로 예. 털린 거 예. 그건 북한 애들이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건 260기가예요. 260기가면요. 이제까지 국방부 자료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0%한 45기가와트인가 요 새끼. 45기가만 흔적이 있고 나머지 80% 약 한 200기가는 도저히 흔적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 40기가 정도도 가보면 어디로 가 있냐면 중국에 가 있어요 다. 추적을 하면 IP가. 그 중국에서 흔적을 없애버리고 이제 거기에는 좀비 PC에다 심어버린 거지. 국방부 무슨 자료가 있는 줄 아무도 몰라요. 그 해킹하게 되면 오면서 흔적을 다 지워놓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을 전 한 국민을 거예요? 대상으로 했지 뭐 어떤 기관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국면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국정원하고 무슨 일이 아니네. 네, 그렇죠. 국정원하고 기무사도 뭐 했을 것이다라고 짐작만 하지 사실 그거는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이버 사령부 지금 흔적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이버 사령부는 공격과 방어가 주특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전쟁을 여론전도 여론이지만 공격과 방어가 주특기라고 얘기했을 때 공격과 방어는 해킹이에요. 해킹을 막고 해킹을 하는 것이 주특기인 거예요. 비밀로 있는 조직도 안에는 해킹 부대가 그 안에 있어요 원래. 예. 예. 근데 있어야 그거는 정상이지, 사실. 있어요 정상이. 근데 이제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언론 입장에서는 군을 생각해서 보호해줘야 되는 보호해줘야 거고. 네. 돼서 지금까지 등장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부대에 대한 명칭도 따로 있고. 물론 이제 그 부대의 명칭은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박근혜 시절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로 넘어오는 그 시점인데. 그래서 연재욱 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당시의 사령관은 옥도경이었고. 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항의하면서 이태하 심리전 단장이 옥도경한테 그 항의를 한 거고. 그렇죠. 왜 나만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죠. 심지어 상도 많이 줬어요. 상도 아주 많이 주고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잔치를 벌이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해킹을 한 것이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2012년부터 얘기했던 종북교육이 어떻게 진화가 되었는가가 지금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종북교범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사이버사도 교육했고 동시에 그 국정원에서 다른 조직들도 교육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야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댓글 작업이고 선거에 이기기 위한 작업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종의 사상 전쟁을 벌인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MBC 전에. 네. 그때 출발을 한 거죠. 야, 그렇게 보면 커지겠는데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인 게 그 국내에서 말하자면 피하 식별을 해가지고 한쪽을 타도 내지 박멸의 대상으로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거기다 대고 공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한 거지. 사이버 인종 청소예요. 글쎄요. 그렇게 봐야 돼요. 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어디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정책실장이 임관비 실장에 대한 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그 다음 실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정책실장 오기 전에 교육사령관을 냈고 거기서 종북교범을 만든 사람이에요. 물론 종북교육 자료가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뭐 토론할 수 있다라고 감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상 전쟁을 전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거는 또 다른 축이 되는 거죠. 지금 해킹 문제는 그 검찰에서 지금 손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해킹은 지금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아서 해킹은 지금 들여다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다만 이제 알려져 있기로는 국방부 내부에 지금 개혁 TF가 있잖아요. 네. 노력을 좀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려요. 그런데 다만 국방부 내부적으로 지금 수사하는 거는
국방부 내부 개혁 TF는 기대할 바가 없고요. 네, 좀 어렵죠. 그나마 기무사령관을 지금 비기무 출신을 하나 넣어놓으니까 이제 약간 나오기 시작했는데 아직 더 뭐. 걔들이 가릴 거 아니야 기무 당연하지. 출신애들이. 택도 없죠. 그 어차피 육사 나온 놈인데 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마음 먹고 대통령이 사람을 딱 집어 넣어가지고 털어버리기 전에는 얘들은 개전의 정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이 정도 내용을 좀 청와대에서 파악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는 알겠죠. 심각성은 알고 있는데 그 임관빈이라는 사람 자체도 저게 저 대령 때도 저 청와대에 있었거든. DJ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아주 엘리트 그쪽 라인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국방 정책을 일선에서 총괄하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들이 뭘 기대합니까? 이거 일단 미국에 대해서 잘 알 사람일 것 같고, 그다음에 외교 문제도 나름 식견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안보와 관련해서 북한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다 종합해가지고 나름 통일부나 외교부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대등하게 아주 그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기자들이 국방부에 가서 처음 받는 직제표에 보면 정책실장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대민 정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이제 하는 일이 청와대하고 내통해가지고 군대가 앞장서서 무슨 일을 이 전위대로서 할 것인가.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 9년 동안 군이라고 하는 것은 일선 부대에서는 장성들은 어떻게든 무기 사갖고 그냥 방위산업 비리하고 뛰어쳐먹을 생각들만 하고 있었고 북한군이 내려오든 말든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노쿠 기순이 그래갖고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귀순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 다 무기 팔아먹으러 갖고. 그리고 안에서 사이버 팀이나 기무사이들은 이러고 사찰을 한다든지 댓글 달고 있다든지 해킹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군대의 구조라는 게 좀 가혹하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 병사들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게 그냥 분단된 국가에서 헌법에 써있는 국민의 의무니까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된다. 뭐 신성한 병역 의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를 군이라는 어떤 그 권력기관을 그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 집단의 시각에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어느 집 자식이든지 다 군대를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향력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는 굉장히 든든한 구석이 돼요. 징병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수틀리면 네 자식이 괴롭다. 이런 거를 국민들이 걱정하잖아. 실제로 내 자식이 군대 가 있으면. 그럼 언제든지 사고 날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박찬주 공관병처럼 거기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제대한 뒤에도. 행여나 군대에 당할까봐. 아, 제대한 다음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포심이 그렇게 뿌리가 깊다니까. 군사독재를 겪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런 기본 베이스를 깔고 거기에 이제 지휘관이라고 하는 애들은 병사들을 노예처럼 부르면서 왕같이 생활을 해. 대대장만 돼도.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나라는 거는 위에 놈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진급하나 이 생각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라인을 타고 육사 출신으로 내지는 외국의 육사를 갔다 온 소위 독자파 같은 거나 또 핵심 라인에 진입해 있는 TK 출신이나 이런 애들은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진다라는 이상한 자부심에 불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늘 하는 짓이 국내의 적들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서 제압을 해야 된다. 북한보다도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 맨날 그때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안검사라는 애들이 하는 가짜는 소리보다 얘들이 하는 건 훨씬 더 심각하지. 실제로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또 활용을 하거든. 있으니까. 활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하 기자 얘기한 것처럼 군대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부대가 있고 그게 안 알려진 부대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통 민주국가의 사람들이 감히 발상할 수 없는 짓을 비밀을 이용해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 들키지 않을 거란 자신감이 있고 언론의 접근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내부의 통제 시스템도 없잖아요, 전혀. 그렇죠. 사법기구도 지네가 갖고 있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걸리더라도 사법기구 자기들 갖고 있으니까 다 처벌 안 하면 빠져나가고.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짓이라도 벌이는 건데 나는 거기서 더 걱정하는 건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국방부 출입을 좀만 해봤다 알지만 그 수준이라는 게 그닥 그렇게 우리가 볼 적에 참 그 뛰어난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 그렇죠. 이런 애들이 일편단심 정보를 갖고 있고. 일편단심 권력과 출세만 지향을 하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지. 그리고 이게 실은 지휘 계통을 밟아서 벌어지는 일 같으면 더 빨리 드러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라인 사람들은 이 지휘 계통을 건너뛰어서 바로 따로따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사실상 사조직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군 조직이라는 게 개판으로 운영이 그렇죠. 됐네. 그렇죠. 네. 거기다 우리는 그냥 진짜 뭐 1년에 40조 군 예산이. 근데 국민들을 계속 협박하잖아. 우리를 흔들면 나라가 위험하다 이런 걸로 협박을 하면서 지네는 그 울타리를 딱 짜고 지네끼리 이렇게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 그게
국가 안보라는 것만 내세우면 법원에 가서도 그냥 그거 하나로 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헌재에서도 이기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종북교육이 실제로 이제 당시에는 아마 예비군 훈련 가보신 남성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네. 가면은 종북교육이라고 막 예비군 훈련을 받거든요. 요즘은 좀 덜 하는데 예전에 한참 때. 종북교육이에요? 네, 종북교육이에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무슨 전교조부터 시작해서 그 사회 단체들을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들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식의 어떤 현향적인 교육을 하는 건데. 군대에서요? 네, 군대에서 진짜요? 하는데 군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도 해요. 그러니까 예비군 훈련. 예, 예비군 훈련도 하고 현역도 하고. 근데 그냥 초등학교 가가지고도 그 뭐 사람 죽이는 그 영상 틀어주고 그러다가 애들이 막 기절하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교육을 하는 주체, 그러니까 강사로 나온 사람 중에 최다 인기 강사, 그러니까 인기 강사라기보다 최다 횟수를 기록한 강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국정원 출신이었어요. 막 이런 것들이 국정원과 군과 그러니까 종북교육과 댓글, 콘텐츠 그리고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이 모두 다 하나로 묶여 있음을 충분히 추정케 하는. 그럼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말씀드렸던 트라이앵글을 완성시켰던 주체들이 그 컨트롤 타워가 돈을 싸들고 와서 북한한테 먹이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강력하게 추정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태용. 네? 그리고 이거는 이 양반은 그 MB의 오른팔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외교 통일 안 보나요? 김관진이란 사인을 한 특별 취급한 대외보안 문서가 등장했잖아요. 뭔가 더 등장할 때가 임박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이제 이미 저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김관진, 그다음 원세훈.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이에 트라이앵글이 현재까지 찾아진 것은 김태용. 그렇죠. 외교안보라인 당시의 책임자였으니까요. 김태용.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시사령부 부대 운영한. 예. 꼴값도 하는 거 봐. 그냥 사이버라고 하면 되지. 시사령부라고 써놓고 이것도 다 하여튼 진짜 가짜나 가지고 내가 이런 거 안 보면서 삼지가 정말. 아니 그럼 김태효를 지금 그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김관진 장관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정책실장을 압수수색을 한 거고요. 예. MB까지 가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두 축인데 하나는 국정원 축이고 하나는 이제 사이버사령부 축이죠. 예. 물론 이제 다스나 이제 다른 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니,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요. 네, 네. 이제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그 청와대에 있었던 외교안보 수석, 천영호 수석이나 아니면 김태호 전략기획관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제 말하자면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MB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올라갈 때 예를 들면 김관진 장관까지 갈 때 임관미 실장까지 갔으면 이제 다 턱밑까지 온 것처럼 거기까지 가면 이제 턱밑까지 간 거죠. 근데 이미 판단하기로는 그냥 바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것이 이미 문건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나는 그 MB를 조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론 그 야당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하는 건 걔들이 하는 건데 일반 국민들의 인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전임 대통령 감옥에 놓으면 됐지.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걔들 프레임이 먹힌 거거든. 전 대통령까지 지냈는데 이런 인식이 있는데 나는 진짜 내가 비정상인지 그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인지 어쨌든 국민들 70% 이상이 수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네. 아니, 들여다봤더니 이런 범죄 행위를 했는데 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보니까 그중에 경력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 그 어금니 피의자 걔 누구야? 이영학이. 걔 범죄를 추적하다 보니까 이놈이 모금하고 이런 그 후원받은 기록이 나온 거지. 아니 후원받고 모금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조사합니까? 라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럼요. 예. 앞뒤가 정말로 바뀐 것이고. 범죄자 아니에요 범죄자. 범죄 혐의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범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는지도 몰라. 아니 한 짓을 보면 범죄를 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는데 자신의 기량을 더욱더 발휘한 것이지. 그러니까 타고난 원래 그 성향은 있는 거고. 범죄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그 전에 있는 정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를 항상 이렇게 욕망하고 해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자리가 필요했던 거고.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현대 사장으로서도 계속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네. 인생이 그건데
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보복 수사를 하든 뭘 하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보복성일지라도 실제 팩트를 가지고 그거를 수사를 하는 거면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기가 만약에 임기가 끝났을 때 수사를 받아도 떳떳하게 행동을 했으면 됐는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뭐 그걸 가지고 뭐 보복성이니 뭐라고 하니 이거는 전혀 개인이 잘못했다 이걸 때리면 보복이거든요. 근데 잘못한 개인의 사회적 제도로 때리는 것은 처벌해요.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네? 상징적인 존재가 처벌이 되는 것이 지금 국정원이나 국방부 군 개혁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군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거야.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제대로 맞으려면 걔네가 했던 방법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정치 보복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사람 뒷구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야비하게 해서 네. 괴롭히는 거. 그렇게 해야지 정치 보복이. 이거는 공개리에 국민들한테 알려가면서 이런 것들이 나왔고 애들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걸 얘기하면 어떻게 보복이 이게. 정치 보복은 이런 거예요. 500만 불 받았다. 100만 불 받았다. 40만 불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640만 불 받았다라고 하면서 근거도 없는 걸 갖고 노무현 대통령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 시계 받아갖고 이게 수사 들어가니까 논두렁에 버렸네? 아무런 근거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걸 갖고 사람을 완전 코너로 몰아놓고 더 이상 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모욕감을 주고 그러면 500만 불 받든지 100만 불 받든지 50만 불 받든지 다 조사하자 이거예요. 이제는 니들 고발했으니까 그래갖고 만약에 혐의 안 나오면 고발한 놈들 다 무고죄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정치보복인 게 그렇게 해갖고 이 상황을 검찰에서 창피를 있는 대로 주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대한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 이게 정치보복인 거야. 군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방부 개혁 TF 말씀을 좀 잠깐 하셨는데 원래는 그 TF가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할 일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자극이 가면서 할 수 없이 움직여야 할 수 없이 이제 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군도 살려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를. 예. 개혁 TF에 사실 취재할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취재거리가 좀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사이버전 극비 업무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이게 최고도로 감춰야 될 필요가 있는데 530이나 550단은 국방부 직할부대 승격 후 조정통제부서 실무자의 직접 접촉으로 거점 및 기밀 업무 노출 가능성이 간첩들이 쓰는 용어네. 전부 다 그런 용어고 옛날에 제가 사이버사령부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놈들이 합참 회의에 가가지고도 그냥 사복 입고 하고 너 뭐냐고 그러니까 비밀입니다. 뭐 개근 뭐냐고 비밀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선글라스 실제로 끼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정책실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그 원래 외부 기관하고 협조를 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이버사의 한 담당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하게 국정원이? 되는 거죠. 국정원이요. 그럼 국정원 예산 들어가고.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 나온 이 문건 김관진이라고 이 사인이 있는 있어요. 문건이죠. 예. 여기도 있고 이거 같은 필체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김관진인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네. 아, 그럼요. 이거는. 그리고 이때까지 거짓말했잖아. 지가 보고받은 것도. 여기 보면은 청와대에서 칭찬받았다. 이명박이한테 이명박이가 2차례 지시한 사항이다. 그게 사람 더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다가 BH는 창의적인 대응 계획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럼 집중 대응을 요구했다. 이러면 BH 갑자기. 이명박도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거 봐. 국방비서관이 사이버사령부에서 작성하는 국내외 1일 사이버 동향 및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요청한 거야. 여기에 이제 계속 감시한 정문주 거하고. 의원과 관련된 게 들어가 있는 거죠. 또 분석 결과를 여기다 블랙북인 계속. 김관진 씨 지금 4차 중입니다. 곧 무상급식으로 가시겠어요. 왜 김종필이가 나옵니까? 야, 이거 보면 진짜 김관진 MB 이건 딱 걸렸네요. 두 개만 보면. 근데 문제는 국방부 장관하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놈들이 이런 거를 사명감에 불타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남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했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확신범이니까. 주저주저한 게 아니라 확신에 차서 하는 거라니까. 이 빨갱이들 다 때려잡아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은밀하게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서 쓸데없이 무슨 특별 취급 이런 거 써놓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하여튼. 검찰사는 지금 그럼 아직 깊게 들어가지도 않았네. 사실은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 어떻게 떠내느냐가 남아 있는데 언론에서 봤을 때는
정말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느냐가 남아 있는 거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네.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럴 수 있느냐의 문제는 네. 또 별도의 문제니까. 별도의 문제죠. 아, 개혁팀에서 얼만큼 의지를 갖고. 네. 사실은 사이버 사령부 자료는 기무사에 많이 있을 거거든. 두 놈이 서로 경쟁하면서 질시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이버사는 기무사가 사이버팀 잠깐만 하고 없앤다고 했는데 저것들이 안 없앴다 막 이러면서 보고서를 올리고. 아니 그게 이태하가 옥도경한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대선까지만 하고 그만둔다 그러더니 그 이후도 작업하고 네. 지금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 꼬랑지 자르고 안 한 것처럼 다 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옥도경한테 전화하면서 항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무사가 내세우는 게 우리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독대해서 보고한다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들이 지금 더 심한 거야. 더 이쁨을 받으면서 더 중요한 공작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무사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신경 쓰였겠죠. 사실 공을 인정해야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었는데 조사본부 일부 수사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헌병들.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는 저도 그때 3년 전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감추기 수사하고 봐주기 수사한다. 그런데 일부 수사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놓은 거예요. 아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예. 그 애들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거 손대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있었는데 2013년 보도되고 난 다음에 사이버 사령부로 조사를 하라고 했고 네. 그해 2014년 10월인가에 사이버 사령부 압수수색 들어간다고 국방부에서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가 15일날 통보해갖고 압수수색 들어간 게 20일인가 그렇거든요. 그동안 니들이 알아서 다 감춰라. 그럼 막상 나온다면 니들 왜 안 감췄어? 그럼 우리 탓으로 이거 돌린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증거로 인멸로 우리들더러 하라 그러고 걸리면 우리들 다 보내려고 그러고 그리고 항의한 게 이태하가 옥도경한테 전화한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자면 사이버 사령부 내부에서도 일부 직원들이 이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근거를 남겨뒀구나. 아주 일부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데 해킹도 여하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부분까지 드러날. 정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빨갱이를 잡고 공산주의 잡고 북한의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 실제로 심리전단에서 활약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정봉주 동양조사에 그러니까 이 훌륭한 분을 왜 하시냐 자괴감이 들고 이게 내가 이러려고 사이버 사령부에 만나면서 자료를 남겨놓고 해볼할수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이래? 새벽에 전화 무조건 쌍욕을 하는구나. 아니, 그런 사람들의 자료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럼 검찰이 수사할 때는 그런 게 이제 실마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이제 우리 방송에 나갈 때 김관진은 포털라인은 쓸 거고. 예. 그리고 MB는 언제쯤 갈 것 같아요. 내가 그 지금 뭐 MB 특수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예? 김관진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원세훈의 선택도 있잖아요. 원세훈보다는 저는 김관진이 더 약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원세훈은 그야말로 돌쇠로 이명박 때문에 승승장구한 사람이지만 김관진이는 나름 산전수전 겪으면서 지가 군대에 아주 그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입장에서 어쨌거나 그 이용당했다는 측면이 있거든. 그리고 지가 나중에 그 군인들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은퇴하고 나면 이제 그 무슨 별들의 그 모임 있잖아요. 성우회. 네. 거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 나는 군을 지켰다.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이렇게 만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를 해보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의 네. 질이. 네. 아주 막 야비하거나 양아치 근성이 있는 게 박찬주하고 좀 달라. 박찬주는 질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나 얘기를 하면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아, 그 표정도 좀 강직하더라고. 그런데 김관진은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지가 생각할 적에 자기하고 같이 고생을 했던 부하들한테는 어떻게든 보답을 해야 되고 그것이 나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해. 우리는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지간에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지나치게 무리하게 인사를 해서 혜택을 많이 줬어요. 그래가지고 적들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돌아선 저기들이 많아. 근데 자기 새끼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 그걸 너무 쳐내니까. 챙겼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거를 의리를 지키고 나름 어떤 그 지휘관으로서의 자세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군대가 진급 하나 노리고 그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모를 견디는 사람들인데 그게 안 되죠. 군 출신들의 특징은 죽을 때까지 군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군대 물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지가 박정희한테 충성해가지고 뭘 같이 쿠데타를 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군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말하자면 사적인 그 업무를 봐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나는 군인으로서 길을 가려고 했으나 통수권자의 뜻은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이 정도 있다. 그 정도까지는 나오면 이제
뭐 다 갔다고 봐야죠. 진도 다 나갔다고 봐야죠. 이걸 내가 다 알아서 한 거다. 사이버 사령부에 대통령 뜻이 없었다. 나는 내가 대한민국 군을 책임졌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가서 이명박한테 막 주입식 교육을 한 거다. 이 그런 소리 할 만한 놈은 아니거든. 아무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킹을 정말 해킹을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해킹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사령관도 건너뛰고 바로 정책 라인을 통해서 보고했다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버 사령부 내부만으로는 그 수사가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게 훨씬 더 아주 깊게 아마 수사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해킹을 정책 라인으로 바로 보고했다는 건 청와대로 직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킹 나오면 커지네. 이건 대형 사고다. 해킹 나오면. 왜냐하면 실제로 댓글은 지금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시민들 만나보면 뭐 댓글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인식이 변하긴 했지만 하지만 해킹은 좀 달라요. 해킹이라는 단어부터도 일반인들에 대한 인식이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피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해킹팀에서부터 해킹 그 프로그램을 산 게 2010년 아니에요. 거기에 또 사이버사가 관련이 돼 있어요. 야 대형 사고 터진다 이거. 이탈리아 그 해킹팀에서 산 게 그 결국 마지막에 그 해킹 국정 담당자가 자살하잖아요. 근데 그 산 게 구입한 게 2010년이야.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건 2014년이고. 네. 참 이거. 야 해킹팀이 있었구나. 그 얘들은 더 나쁜 게 그 군무원들 아예 그 고대 그 전산과학관과 그렇죠. 제휴를 해가지고 계속 양성하려고 했잖아. 네. 거기서 보수교육 석사 박사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건 아예 맘먹고 정말 국민을 적으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버 사령부가 진화했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야 그때 박근혜 정부 들어오게 되면 계속 진화할 것이다 그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댓글에서 이탈리아 해킹팀하고 같이 나오면 이거 큰 사건인데. 그러니까 기무사하고의 어떤 알력 관계도 아마 이런 데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점점 더 사이버 사령부가 갖고 있는 영역이라든가 힘이 커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무사의 도청이나 미행으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얘네가 이제 직접 한 거지. 해킹 직접 팀이랑. 빼다가 더 확실한 걸 줬을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 해킹팀하고 접촉할 때 얘들이 기무사 흔적이 나와요? 사이버 사령부 흔적이 나오죠. 아 사이버 사령부 흔적이. 그 국정원 접촉한 걸 아는데 사실은 그 밑에 우산 속에 사이버 사령부가 있었네. 우산 속에 있었는지 아니면 직접. 정말 했는지는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취재를 통해서는 그 정도가 나온 거고 이건 이제 그 이상에 관련돼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나와야 알겠습니다. 자 김관진에게 칼끝이 가는 듯 싶더니 이제는 더 큰 핵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사령부가 있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 국민 혹은 어느 기관을 해킹했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가고 갈 수도 있다라는 흔적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보도는 있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대형 사고 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그 RCS라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 말고도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 해킹과 관련된 건 그건 이제 일부의 어떤 프로그램인 거고. ICS. RCS. 그러니까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고도 있으니까 그건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 김관진 입장에서는 후회도 될 거예요. 그렇죠. 지 혼자 너무 오래 했어. 맞아. 그러니까 본인 잘못은 아니죠. 시작해가지고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처음 갔을 때도 김관진이가 안보실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사성장군이었으니까요. 굉장히 오래 한 거예요. 합참의장도 했고. 그 김관진 입에 이제 모든 게 달려 있네. 그렇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정봉재 정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자 함께 하실 분.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맨안경을 쓰고 계신 저는 멀쩡합니다. 저는. 자,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자, 목들에 나오는 그거 같다. 모처럼 까이면서 조회수로 높아지고 있는 하호영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결의 하호영입니다. 예. 아니 목소리가 좀 점잖아졌는데요? 요즘은 그 안빠라고 욕 안 먹어요? 아 원래 안빠 아닌데 그때 안 봐인 적도 없고. 품격 시대 내가 나하고 놀려갖고 그때 웃다가 그러는데 그거를 그냥 안철수 얘기하다 운다고 그래갖고 그 짧은 그냥 할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호 기자님, 예. 정말 이거 출연하면 계속 댓글은 까는데 내용은 또 좋다고 계속 봐. 평균 조회수를 넘어가요.
아유 뭐 감사합니다. 욕하면서 사랑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인가? 아니 제가 그거 알잖아요. 러브의 반대말. 사람들이 보통 헤이트라고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근데 헤이트는 러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증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증오하는 거예요. 감정이 남아있으니까. 그렇죠. 러브의 반대말은 indifference, 무관심.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요하지 마세요. 사랑을 강요하지 그러니까 마세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더 욕을 먹어. 아, 근데 오늘 왜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머리를 만졌는데 좀 약간 레고 머리 같죠. 네. 자, 모처럼 사이버 사령부. 예. 사이버 사령부 지금 원세훈은 아직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조사 안 받고 있죠.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예산 같은 거 뭐 쓰고서 하고 해임 횡령까지 가 있죠, 현재. 그 김관진 통화에서 청와대 보고됐고까지 나온 것 같고, 그죠? 기본적으로 중앙지검에서 함께 수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진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세훈으로 바로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출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일종의 트라이앵글,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 축이 있고 사이버 사령부, 군이 한쪽에 있으면 그것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청와대. 그렇죠. 여기를 연결하는 이 트라이앵글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 아, 완성이 됐어요? 네. 그럼 청와대는 누구야? 비서실장이냐?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비서실장이냐? MB냐? 아니 일단 허현준이도 등장을 했고 그렇죠. 구속이 됐고 허현준 영장 행정관 청구한다고 했고 아직 구속 안 됐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최근에 공개된 문건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이라는 그 문건 안에서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BH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로 사이버 사령부가 전략 증강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난번 방송에 말씀드렸던 게 대외전략기획관이 김태효거든요. 근데 비서관. 비서관인데 당시에 이제 대외전략기획관은 윤영범에서 김태효 씨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라고 묻다는 추정을. 그때 MB의 안보 전략 핵심 참모가 김태효라는 거는 뭐 공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김태효가 그 중국 갔다 온 그 친구예요? 예, 그 밑으로 돈 주려다가 북한한테 망신 나간 저기하고 임태희와 같이 가고. 네, 맞습니다. 그 김태효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핵심이네.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축은 지난번에 정책 라인을 어떻게 검찰이 들여다볼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최근입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누구를 했냐면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폭탄이에요. 신기하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해킹인데 그럼 해킹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해킹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실제로 국정원에서 감사를 해서 법원을 해킹한 것은 지금 드러났잖아요. 네. 이건 실패한 해킹이에요. 법원을 왜 실패한 해킹이냐면 해킹했어요? 그리고 그때 양승태 있을 때 뭐 공식적으로 그렇죠. 뭐 언급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 양승태 산에 올라간 거 추적하고 미행도 하고. 근데 이거는 실패한 해킹이에요. 왜냐하면 해킹을 했다라는 거는 해킹을 해서 이게 해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게 정보를 빼내온 게 해킹이 성공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냐면 누가 했는지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북한이 했다고 나오잖아. 아니, 근데 그 저거 국방부 최근에 2014년인가 15년에 그 국방부 자료가 다 그 작전개혁 작제 털렸다는 거. 501로 털린 거. 그건 북한 애들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건 260기가예요. 260기가면요. 이제까지 국방부 자료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20%, 한 45기가와트인가? 이 새끼. 45기가만 흔적이 있고 나머지 80%, 약 한 200기가는 도저히 흔적을 못 잡는 거예요. 근데 그 40기가 정도도 가보면 어디로 가 있냐면 중국에 가 있어요, 다. 추적을 하면 IP가. 그 중국에서 흔적을 없애버리고 이제 거기에는 좀비 PC에다 심어버린 거지. 국방부 무슨 자료가 갔는 줄 아무도 몰라요. 그 해킹하게 되면 오면서 흔적을 다 지워놓고 가는 거는 그러니까 못 잡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해킹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지 뭐 어떤 기관을.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하고는 좀 다른 국면으로 넘어올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국정원하고 무슨 일이 아니네. 네, 그렇죠. 국정원하고 기무사도 뭐 했을 것이다라고 짐작만 하지 사실 그거는 흔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사이버 사령부 지금 흔적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사이버 사령부는 공격과 방어가 주특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전쟁을 여론전도 여론이지만 공격과 방어가 주특기라고 얘기했을 때 공격과 방어는 해킹이에요. 해킹을 막고 해킹을 하는 것이 주특기인 거예요. 비밀로 있는 조직도 안에는 해킹 부대가 그 안에 있어요, 원래.
예. 근데 있어야 그거는 정상이지, 사실은. 있어요 정상이. 근데 없으면 이제 말이 안 되지. 그거는 언론 입장에서는 군을 생각해서 보호해줘야 네. 돼서 지금까지 등장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 부대에 대한 명칭도 따로 있고. 물론 이제 그 부대의 명칭은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박근혜 시절이에요?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로 넘어오는 그 시점인데. 그래서 연재욱 사령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당시의 사령관은 옥도경이었고. 예.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항의하면서 이태하 심리전 단장이 옥도경한테 그 항의를 한 거고. 그렇죠. 왜 나만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죠. 심지어 상도 많이 줬어요. 상도 아주 많이 주고 실제로는 그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하자면 잔치를 벌이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이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하자면 해킹을 한 것이 형식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제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2012년부터 얘기했던 종북교육이 어떻게 진짜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 PC방에 가서 달았다라고 하니까 그냥 무슨 PC방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민간인 사찰도 본인들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 PC방 가요. IP 추적 안 당하려고. 그렇죠. 물론 이제 PC방에 이제 CCTV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죠. 검찰 수사는 어쨌거나 김관진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 방송이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김관진이 포토라인에 설 날이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임박한 거예요 그럼? 턱밑까지 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정책실장까지 갔다라는 말은 더 갈 데는 사실 없는 거죠. 그리고 김관진 다음에는 이제 이명박이니까. 네, 김관진 장관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까지도 지금 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국정원이 박근혜 국정원을 언론에서 지금 한참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것처럼 사이버사도 이제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사가 무엇을 했는지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MB한테 칼이 가냐 안 가냐 지금 중요한 게. 사실 근데 그 MB도 중요한데요. 제가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MB의 사이버사 못지않게 박근혜 정부의 사이버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군이나 국방부의 개혁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정원도 마찬가지있지만 사이버사, 국방부도 MB 때 사람들은 실제로 전역한 사람들이 많은데 박근혜 정부 때 사람들은 지금 다 현역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 사이버사에 대한 진상이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죠. 그리고 왜 또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사이버사가 좀 진화를 해가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해가냐면 처음에 댓글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을 때를 넘어서는 부대로 이어가지는 게 바로 해킹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 시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옥도경 사령관이 들어오면서 연재욱 후임이죠. 네. 해킹 부대가 활동했던 정황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옥도경 사령관이 원래 전공이 해킹이에요. 연재욱 사령관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자면 여론전을 펼쳤다면 이후에 옥도경 사령관은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테크니컬한 쪽에 있었구나. 그런데 전공은 그쪽이에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했냐면 당연히 이 사이버 사령부가 갖고 있는 대단히 유능한 주특기가 해킹인데 해킹도 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취재를 했는데 이건 사실 확인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물부대라고 하는 해킹 부대가 있어요. 알려져 있지 않은 그 2대 부대장이 옥도경입니다. 그리고 을부대? 다물이요. 다물이 뭐예요? 환파류의 사상 중에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한국이 뭐 이렇게 인류 문명의 원조다 한민족이 이런 거 하는 것 중에 다물이라고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군 내부에 어떤 일종의 비밀 부대가 많이 있는데 특히 정보사령부에는 어떤 부대가 있는지는 사실 비밀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부대 중에 하나가 해킹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공개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미 다 기사가 아주 예전에 이제 다 썼던 얘기인데 오래전에 썼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13년 그때 이제 10월 얘기를 15일에 나눴던 얘기예요.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특종했잖아. 그때 나왔던 추정의 얘기가 이제는 이제 맞춰지고 나오면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거지. 그때 추정이 맞았던 거야. 사실 추정이라기보다 그때 이제 내부 제보자 되어 있었잖아요, 그때가. 그렇죠. 이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내부 제보라고도 말씀을 못 드렸죠. 걱정을 하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때는 이거 내부 제보라고 괜히 얘기했다가 무슨 진짜 일을 치르지 않을까. 뭐
그 한 방송 명도 후반부에 아니고 두 명이 그래서 사이버사 보고서 중에 또 정봉주가 등장하지 않았던가? 정봉주의 트위터를 매번 분석해서 보고하고 있다. 그 국정원이야 사이버사요? 사이버죠. 사이버잖아요. 33인. 네. 거기 33인 중에. 제일 많이 보고한 게 문재인. 어. 두 번째 정봉주. 네. 정말. 근데 이놈 이상한 놈들이야. 2011년, 2012년 행적이거든. 네. 나 2012년에 감옥에 있었는데 감옥에 있는 걸 뭘 보고해?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감옥에서 화장한다고 이유가 있어요. 보고하고.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팬층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위건스를 중심으로 트위터, 그치, 뭐 얘기를 막 온라인 게시판 퍼뜨리니까. 막 그 흐름이 있잖아. 이 흐름을 늘 주시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난 그 걱정이 되는 게 SNS상으로 그 카톡 이런 거로 전화번호가 노출이 됐으니까 예. 이상한 사진들이 막 와요. 성적 사진 이런 게. 왜요? 그건 모르죠? 이상한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 그 보면 궁금했고, 이상한 사진이 있으면 막 업그레이드 돼갖고 사진이 막 그거를 걔들이 다 보고 즐거워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클릭을 하셨으면 아마 심어졌겠지 그렇죠. 그때. 악성 코드가 심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그랬을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럼요. 확인할 수는 없죠. 그럼 내 폰은 도청해도 돼.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내가 전화로. 그러니까 설마 정봉주가 이런 얘기를 할까 싶을 정도의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 도청하고 있는 거야. 딱 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연예인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유리 씨나 아니면 이승엽 선수를 사찰했다는 것도 그때 같은 멤버에서 그렇죠. 33인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 네, 다른 의미는 아니고 흐름을 쫓아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 트렌드를 사회적 작업을 할 것이냐. 그렇죠. 여러 이걸 영향력 계속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의 작전은 정봉주가 되면은요. 정봉주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시작해서 이게 어떻게 끝났다는 걸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봉주가 어떤 발언을 했고 정봉주가 이 현안에 특히 이제 당시 예를 들면 제주해군 기지에 대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정봉주의 트위터나 정봉주의 게시판에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를 잘했다. 네. 정봉주 잘했다. 그게 블랙북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번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블랙북을 딱 만들었고 청와대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효리 씨가 본인이 이제 트위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효리 씨가 이야기한 거가 이제 오늘의 유머나 에밀리 파크에 가거든요. 그럼 여기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고 좌파적인 시각이 이 작업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가 되더라라는 거를 퍼센테이지로 실시간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 빅데이터 하나만 분석하면 될 거. 뭐 이렇게 그 빅데이터 개념을 잘 모르니까. 아니 이제 청와대. 밥값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값해야 쓰는 놈들이 되니까. 뭔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내부 조직 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좀 작업을 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말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뭐 좀 더 수사를 통해서 이제 밝혀져야 돼요. 이것에도 뿌락치청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 아니 있었어요. 뿌락치 그 얘기를 하는 그다음에 건 아니고. 느닷없이 이렇게 오프라인에 한 30명 40명 모이면 예쁜 여성이 나타났고 막 후sup고 다녀. 그러면 이 모임이 다 깨져 그냥. 그냥 모임이 안 돼. 정신들을 잃어갖고 그 사람 쫓아다니느라고. 당시에 국방부 정책실장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네, 임관빈 실장이라고. 실제로 정책 라인이 움직여서 콘텐츠를 만들었고 또한 이 작전을 주도했다라는 건 이미 이제 보도는 나온 바 있는데 희한하게 그 정책실장과 관련돼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책실장 바로 위가 장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관 턱밑까지 간 거죠. 김관진 장관. 네. 국방부의 실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그렇죠. 네. 그중에 정책실장을 그냥 듣기에는 국방 정책을 개발하고 무슨 앞장서서 저기 총괄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잖아요. 네. 정책실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청와대와 연락하는 거야. 그렇죠. 청와대 연락. 원래 하는 국방부 일이. 장관의 브릿지가 돼갖고 청와대와 연락하는. 예. 검찰로 하게 되면 검찰국장쯤. 그런 거죠. 핵심 중에 법무부로 핵심 얘기하면.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연락한다는 거는 국정원과의 연락 포인트도 이 정책실장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사이버 사령관 했던 놈들이 청와대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연재오기를 보면 알잖아요. 예. 국장을 하다가 사이버 사령관도 하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런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아니 지난번에 그 JTBC에서 나왔던 예. 옥도 의원과 통화했던 그 양반은 이태하 예. 심리전 단장. 심리전 단장. 그게 이제 2014년에 7월 1일 날 전화한 거로
그 유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두 가지가 이야기되는데 실제로 장관한테 보고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하고 예. 기무사의 존재가 이제 드러나요. 기무사 존재. 기무사가 같이 하다가 왜 싹 빠지고 우리만 밀어넣냐. 실제로 그럼 기무사가 싹 빠졌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된 거는 기무사도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취재가 가능하지 못했던 영역이긴 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면 그렇죠. 했겠냐. 기무사가 했지. 이거는 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예. 근데 취재가 안 됐던 부분. 취재가 잘 안 됐죠. 또 안 되기도 하고 실제로는 기무사가 민간인 사찰을 해서 걸렸죠. 2012년도죠. 네. 그러니까 조선대 교수를 사찰을 했다가 걸렸는데 보통 생각은 그렇죠. 민간인을 사찰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위 공작이라고 하면 또 사이버 사령부에서 우리가 하위 공작을 했단 말이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약한. 어쨌거나 그렇죠. 그 공작은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이버 사령부도 댓글을 달면서 동시에 또 사찰을 했던 흔적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댓글과 사찰이나 사찰. 이 공작이 별개의 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온라인상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을 보면 어디가 위에요? 사찰하는 게 더 위야? 사찰이 더 나쁜 거죠, 죄질은. 죄질은. 네. 그리고 사람을 계속 감시하는 그래서 거니까. 사찰은 네. 조금 더 높은 단계의 높은 공작에. 단계에서 공작이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 또 사찰이기도 하고요. 그냥 사이버는 그냥 간접 자판 그 키보드 워리어즈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를 들면 기무사에서 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면 사찰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점조직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찰하는 대상에 심지어는 나의 요원들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 댓글 같은 경우에는 기무사 같은 경우에 각 지역별로 별동대를 뒀다고 하죠. 그래서 각 사안별로 이것에 대해서 댓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PC방에 가서 달았다고 그래요. 참 이건 좀 폼이 안 나죠. 근데 PC방에 가서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오빠